통합과학 17번째 차시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3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그 중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 기억나시죠?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요? 네, 다양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통합과학 17번째 차시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3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 중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 기억나시죠?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었죠? 네, 다양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각 변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 지각 변동은 조금 방금 얘기했듯이 에너지원이 무엇이다? 에너지원이 지구 내부 에너지이다. 그래서 이 지각 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면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있습니다. 먼저 이 화산 활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급격하게 지표 위로 방출이 되면서 다양한 분출물을 쏟아내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방출이 되는 분출물에는 용암, 마그마라고도 하죠. 그리고 화산가스, 그리고 화산 쇠설물 등이 있습니다. 이 화산 쇠설물은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용어로는 화산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 화산 쇠설물은 뭐 크기에 따라서 화산진, 화산력, 뭐 화산재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한테 가장 익숙한 용어는 이 화산재겠죠. 이게 사실 이 화산 활동에서 방출되는 분출물의 이제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3가지를 쓴 거긴 하거든요. 용암은 액체, 화산가스는 기체, 그리고 화산재는 화산 쇠설물은 고체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지진은 무엇이냐? 이 지진은요. 지진도 마찬가지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형태로 방출이 되냐면 지진파의 형태로 방출이 돼요. 그럼 이 지진파에 의해서 이 지각이 땅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지진이고요. 보통 단층, 땅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지진이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지각 변동이 우리 지구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이 화산 활동과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은 우리 지구 시스템, 특히 우리 인간에 큰 피해를 주겠죠.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용암. 자,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요. 그럼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단은 뭐 다양한 산불 같은 화재가 발생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화산가스에 의한 피해로는요. 이 화산가스에는 황산가스와 같은 이런 산성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때문에 이런 화산가스가 대기로 올라가서 수증기에 녹아 비로 떨어지게 되면은 산성비가 내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화산가스에 의한 피해로는 산성비가 내릴 수 있다. 또 이 화산재. 화산재는요, 이 대기로 방출이 되면 얘네들이 햇빛을 가리게 됩니다. 햇빛을 차단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거 조금만 왼쪽에다 쓸게요. 자, 그럼 이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네, 지구 기온이 크게 하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지진에 의한 피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갈라지죠. 이 땅이 갈라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피해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면요,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 말고도 간접적인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해요.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일단 산에서는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다에서는 쓰나미와 같은 해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건물이 무너지거나 다양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산과 지진과 같은 이 지각 변동이 우리에게
큰 피해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큰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지각 변동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각 변동을 이용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 용암에 대해서는요. 자, 이 용암이 흐르면 뭐 화재가 발생을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이 용암으로 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특정한 특유의 지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온천 같은 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그마가 이제 내재되어 있는 그 지각에서는요, 물이 굉장히 뜨겁죠. 온천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마그마, 용암이 흘렀던 그 자리가 특유의 그런 지형을,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내서 그거 자체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화산재 같은 경우는요, 햇빛을 가려서 이렇게 지구 기온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이 화산재가 지표로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풍화하고 침식을 해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토양이 비옥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진을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에는요. 자, 지진은 아까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진파의 형태로 방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지진파를 분석을 하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지하 자원 이런 것도 우리가 탐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지각 변동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지각 변동이 우리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지도상에 점으로 한번 찍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띠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변동대는 지각 변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지역에 점을 찍어보니 띠처럼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각 변동 우리가 두 가지 배웠잖아요. 화산 활동, 지진 활동. 그래서 이 변동대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어요.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그게 화산대이고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지진대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어요.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여러분들 태평양이 어딘 줄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아시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과 그리고 저기 아메리카 대륙 그 사이에 있는 커다란 바다를 의미하는데 그 바다의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지진과 화산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라고 부르고요. 이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를 링 오브 파이어라고도 부릅니다. 즉 불의 고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산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면 이걸 불의 고리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이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비슷한 지역에 화산대도 존재하고요. 지진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에 있는 화산대와 지진대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산대와 지진대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의 겹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화산과 지진은요.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 이유는 이 화산과 지진이 공통적으로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 판의 경계라는 곳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화산과 지진은 모두 판의 경계라는 곳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산대와 지진대는 어느 정도 거의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화산대보다는 지진대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요. 그 이유는 자, 화산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지진이 동반됩니다. 마그마가 이제 지표를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땅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화산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진은요, 단독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화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화산보다는 지진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산대보다는 지진대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서를 지우고 이 다음에 판 구조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